안녕하세요. 장미정 교수입니다. 네, 벌써 이제 새해가 이제 왔고, 이제 며칠이 좀 지났지만, 여러분들이 이번 한 해, 소망하시는 것 많이 이루어지시길 바라고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 기사 자격증 시험 대비 특강으로서 실내 건축 기사 자격증은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자격증을 왜 따야 될까라고 물어봐 본다면, 저도 대학교 4학년 때 자격증을 공부하는 사람들 보고, 저거 왜 따지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아는 이제 선배가 그때는, 저 자격증이 이제 돈이 될 수 있어라고 해가지고, 저도 이제, 마지막에 공부해서 이제 한 번에 이제 땄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들도 좀 더 나은 어떤 수익을 위해서,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이 자격증이 반드시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자격증을 우리가 따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저는 항상 이제, 시험을 공부를 할 때 전략을 먼저 짜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제 이 손자병법에 있는 이제 한 내용을 먼저 얘기를 해드리면은, 이기는 자는 먼저 이긴 후에 싸우고, 그리고 지는 자는 먼저 싸우고, 나중에 이기려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 이 시험을 대비하는 방법으로서 철저한 전략과 그리고 준비, 그리고 반복된 학습을 통해서 반드시 이 시험 전에 승리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익혀 나간다면 우리는 필히 시험장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자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이제 특강에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 그리고 저도 이제 이번에 특강을 준비하면서 여기저기 좀 많이 알아봤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실내 건축 기사 자격증이 2026년도부터 많이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더 정리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을 먼저 이 얘기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 특강에 있어서 전반부에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이 실내 건축 기사 자격증 시험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그 대응 전략으로서 방법들을 찾아보고요. 그리고 이 건축 기사 자격 시험을 한 방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이제 학과 수업이나 또는 이제 학과 수업 이후에 자격증 공부를 할지 합격을 위한 그 한 방을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이제 2026년도부터 적용되는 이제 실내 건축 기사 자격 시험 중에서 주요 변경 사항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그 주요 변경 사항을 이제 알아보면서 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인가요? 이제 그 공단에서도 아직 이 시험이 올해 처음 시행되기 때문에 수험자들이 굉장히 많이 혼란해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고 저 또 많이 이제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그분들 자체도 굉장히 이 그 게시판에 이제 공지한 부분들이 굉장히 오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오표기된 부분들을 조속히 좀 수정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주요 변경 사항 중에서 우리가 실내 건축 기사는 먼저 1차로 필기 시험이 붙고 그 다음에 2차로 실기 시험을 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중에서도 실기 시험이 예전에는 이 실기 시험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 그 주관식 형태의 필답형 실기와 그리고 작업형 실기라고 해서 손으로 우리가 도면을 그리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렇게 손으로 직접 마카도 칠하고 그리고 삼각 스케일을 이용해서 막 이렇게 그 도면의 스케일도 자를 대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실무에서는 별로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 가지고 이번에 이제 그 관리공단에서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게끔 컴퓨터 작업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수험생들이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고, 그리고 또 공단에서도 이 문제에서 어떤 좀 오류가 생길지 굉장히 좀 주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업형 중에서도 컴퓨터형 작업이 6시간 30분 동안 이제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필답형 실기는 이제 1시간 정도 해서 이제 치러집니다. 그래서 이 실기 시험은 2차는 이 필답형과 작업형을 모두 합한 60점 이상이 합격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번에 시험을 이제 만약에 이번 연도에 필기 시험을 보고 바로 2차로 실기 시험을 준비해야 된다면 필답형 실기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작업형 실기를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에도 얘기했지만 관리공단에서도 아직 이 작업형, 컴퓨터로 작업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굉장히 우왕좌왕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직접 여러분들이 보러 갔을 때도 그런 사항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이 필답형이죠. 이제 간단한 주관식 단답형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필답형 실기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작업형 실기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활용 방식의 변환과 그리고 도면의 요구 사항들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 1회부터 적용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많은 그 학생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그러면은 손으로 하던 것들을 캐드나 스케치업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또 요구 도면도 바뀐다고 하는데 무엇이 바뀌는지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작업하는 방식 중에서 이제 컴퓨터에 캐드와 스케치업이 있고요. 그리고 시간은 6시간 30분입니다. 그리고 이 6시간 30분 안에 평면도랑 인면도 두 면이라는 거는 A, B, C, D 네 개의 면 중에서 자기가 대표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두 개의 면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천장도와 상세 단면도 또는 단면 상세도라고 해서 좀 디테일한 컷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투시도는 우리가 예전에는 컬러링을 하고 손으로 해 그렸다면은 이 실내 투시도는 스케치업에서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경사항이 어, 인면도가 한 면이 아니라 두 면을 보여주고 그리고 상세도가 들어간다는 것들을 이제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관리공단에서 올려놓은 올해 이제 그 국가 자격 시험 실기 시험 문제,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알아본 결과 이제 우리가 실내 건축 기사라든지 이런 이제 국가 시험 자격에 있어서 실기 시험지는 원래는 공개는 안 되는데 예를 들어 변호사라든지 세무사 이런 분들은 이제 전문 자격증 중에서도 굉장히 꽤 높은 자격증이죠. 그래서 이제 실기 시험이 굉장히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공개를 하는데 그 밑에 이런 이제 자격증들은 실기 시험을 공개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건축 중에서도 실내 건축은 이제 컴퓨터로 바뀌면서 많은 이제 수험생들이 혼란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미리 사전에 이러한 형태로 시험에 출제될 것이다라고 이제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시 문제지만 우리가 충분히 이제 준비는 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이제 먼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면은 이런 이제 문제집 같은 거를 이제 받게 될 텐데요. 여기는 이제 업무 공간에 관련된 거를 이제 시험으로 예시를 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캐드나 스케치업으로 작업을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 PDF 파일로 변환해서 그거를 프린트기에서 출력을 해서 그리고 감독관한테 제출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순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출력을 해서 감독관한테 순차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요구사항 같은 걸 좀 꼼꼼히 먼저 이제 시험지를 딱 이제 받게 되면은 먼저 요구사항을 먼저 꼼꼼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 캐드 작업을 한 거에 대한 결과물을 채점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출입문이 있어야 될 자리에 출입문이 없다든지, 또 화장실의 크기가 작다든지 크다든지, 또는 이중 창문을 해놨는데, 한 개의 창문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예 그냥 점수에서 그 채점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도면에 제시해야 될 조건은 100% 해줘야 기본적인 점수는 받으면서 플러스 알파로
공간의 컨셉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장식적인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점수가 반영이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요건만 잘 갖춰도 내가 무난하게 기본적인 점수는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계 조건을 보면은 이제 천장재나 바닥재 그리고 또 필요한 공간 있죠. 여기서는 사무실 공간하고 탕비실하고 뭐 회의실. 왜냐하면 사무실 오피스 업무용 오피스 공간이기 때문에 회의실하고 사무 공간 필수적인 공간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 요구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요구 조건을 얼마나 잘 반영했는지가 이제 실기 시험에서 이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이번에 바뀌어야 되는 사항들 조금 챙겨보면요. 요구 도면 중에서도 평면도는 한 장에 이제 1대 50의 스케일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평면도를 캐드로 그린다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도면 표제란에 평면도를 안 치고 나면 주변에 공간이 남습니다. 이 공간에다가 어떤 컨셉으로 예를 들어서 오피스 공간이면은 이 오피스 공간을 어떤 의도로 했는지 디자인 의도를 200자 이내로 이제 적고 그리고 그 디자인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또는 가구나 마감재를 표현했는지를 이제 적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면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두 개의 면을 보여달라고 했기 때문에 평면도에다가 인면 방향 표시를 해서 A면 B면 또는 A면 C면 이렇게 한 두 개 정도를 반드시 보여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또 천장재는 설비랑 조명 배치 그리고 마감재 법례표 같은 거를 기본적으로 넣어야 되고 그리고 단면 상세도 같은 경우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1대 15 라고 적혀 있는 기본적인 요건에 맞춰서 이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이 끝나면은 PDF 파일로 캐드 파일에서 출력해서 그거를 실제 시험장에 프린터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프린터기를 출력해가지고 시험 감독관한테 제출하고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평면적인 거나 인면적인 게 끝났다면 그 다음에 3차원인 스케치업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를 여러분들이 미리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여러분들 조금 유의해야 될 것들은, 반드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작업의 순서가 있다. 그래서 그 순서를 따라서 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평면 작업이나 인면 작업의 2D 작업이 끝나면은 PDF 제출을 해서, 그 다음에 3D 작업으로 들어가고, 3D 작업이 끝나면은 이, 여러분들이 작업했던 거를 폴더 안에다가 PDF 파일을 저장하고, 그리고 이제 감독관한테 제출하고 그리고 또 감독관의 또 같은 입회하에서 옆에 보면은 이제 도면 출력기가 있다더래요. 거기 도면 출력기에서 도면을 출력을 하는데 이때 출력 시간은 10분 이내로만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6시간 30분 정도가 평면도, 인면도, 천장도, 단면도 이런 거를 그리고 또 스케치업에서 렌더링하는 이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총 6시간 30분이고 중간중간 두 번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출력하는 시간이 있다 그러면은 이 출력 시간은 시험 시간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갔을 때는 나의 이제 컴퓨터의 어떤 인터페이스, 이게 툴바라든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어레인지 할 수 있는 시간은 주고, 그 다음에 프린터기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체크하는 시간들도 별도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공단에서는 이거를 몇 분 정도 더 줄지는 정확하게 확답은 못 받았지만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실 때 6시간 30분 정도의 그 어떤 불이익이 없게끔 최대한 노력하려고 하고 있으나 아직 공단에서도 이런 부분이 체계화되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실기 시험 이제 2차 시험은 두 개의 실기 시험 중에서 앞에 필답형 실기 시험에다가 좀 더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서 고득점을 얻고 그리고 이제 후차적으로 이렇게 캐드나 스케치업은 간단 기본적인 것만 해도 점수는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갔을 때 받는 이제 이게 시험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지에서 요 평면도를 가지고 캐드에서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스케치업으로 가져가서 빌드업 시켜서 이제 스케치업으로 이제 전체적인 투시도라든지 이렇게 잡아주겠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평면도에서도 앞에서 얘기했던 오피스 공간이기 때문에 회의실의 책상 그리고 또
뭐 탕비실에 이제 탕비 기구들 있잖아요. 싱크대 이런 것들. 그거는 어디서 있냐 했을 때 이렇게 준다고 하면 되겠어. 파일을 이제 USB 같은 거 아마 주시겠죠. 아니면 컴퓨터에 깔려 있던지. 그래서 거기에 가구 소스가 있다고 합니다. 캐드랑 스케치업 파일이 있고 그거를 클릭해서 열어서 여러분들 이 평면에다가 공간의 컨셉에 맞게끔 배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음, 좀 더 이제 확대해서 보면은 여러분들은 시험장에 가면은 이런 이제 가구 소스들을 받게 될 것이고 그걸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 첫 번째 장에는 평면도, 두 번째 장에는 인면도 두 개, 그다음에 두 면, 그리고 천장도, 그리고 단면 상세도 해서 이걸 하나의 캐드 파일에다가 작업을 하고 이게 출력하고 제출하고 그다음에 이제 감독관한테 스케치업으로 넘어간다 얘기하고 스케치업을 또 이제 작업하고 여기 있는 가구 소스 파일을 가지고 와서 스케치업에다가 앉히고 마지막에는 그걸 가지고 또 투시도 형태로 1소점이든 2소점은 상관없다고 하니까 투시도 형태로 뽑아서 PDF 파일로 변환한 파일과 그리고 또 프린트기에서 출력해서 한 장의 종이 형태로 제출하는 것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면 작업할 때 반드시 도면 작업하기 전에 도면의 배치 순서도 한번 더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최종 출력할 종이가 A3 종이입니다. 그래서 A3 종이에 맞춰서 출력할 때 이 선 두께가 있습니다. 그래서 2D, CAD 작업에서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색깔별로 라인 두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라인 두께도 이제 고려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 가구 소스에서 가져와 가지고 가구랑 이런 스케일에 맞게끔 배치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 갔을 때 이제 얻게 되는 이 소스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공단에서 이제 예시로 이제 제공한 자료에서 제가 가져갔고요. 그래서 뭐 건축 기사라든지 건축 산업 기사 둘 다 이제 똑같이 이런 가구 캐드의 가구 파일이랑 DWG죠. 그리고 또 그 스케치업에 여러 가지 소스들을 같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스들을 활용해서 이제 그 3차원의 공간에다가 예를 들어서 주어진 시험지가 이제 업무 공간이면 업무 공간, 주거 공간이면 주거 공간에 맞는 가구 배치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공단에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이제 미리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캐드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가 작업하는 환경에 이제 버전 조금 다릅니다. 어떤 분은 이 캐드 파일이 꽤 비싸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샀던 거를 계속 쓰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다른 형태를 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각 시험장마다 캐드 프로그램의 버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단에서는 자기가 이제 원서 접수를 할 때 그러면 어느 지역에 자기가 시험을 보러 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험을 보는 그 고사장에 전화해서 캐드가 사양이 어떻게 되고 스케치업의 사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 수 있게끔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단에서 일단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있는 그 주변에 이제 시험장을 미리 알아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험 당일에는 캐드랑 스케치업이 내가 평소에 작업했던 인터페이스나 툴바가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시험장에 딱 들어갔을 때는 내 화면에 왼쪽과 오른쪽과 상단과 하단에 각각 툴바를 자기가 어떻게 둬야지 좀 더 편안할지는 그렇게 좀 조절할 수 있는 시간은 좀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 공단에서는 체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시험 고사장에 있는 감독관한테 잘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공단에서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굉장히 2026년도와 2027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실기시험, 특히 이게 작업형인 캐드와 스케치업을 작업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생길 거를 감안해서 여러분들은 이런 캐드나 스케치업도 물론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좀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필답형의 이제 실기 시험에 좀 더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셔야 이번에 좀 더 좋은 성적 얻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해도 지금 캐드랑 스케치업은 굉장히 간단한 지문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은 복잡할수록 수험생들한테 더 혼란을 야기시켜서 더 큰 이슈가 생길 거기 때문에 감독관이나 출제자들이 그런 이슈를 만드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올해나 내년에는 굉장히 쉬운 문제들이 나올 것 같아요. 캐드랑 스케치업에 우리도 수업 시간에 배우는 캐드나 스케치업 간단한 그 정도만 해도 붙을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쉬운 형태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제 예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은 올해랑 내년에는 꼭 필기랑 실기를 다 보셔서 합격할 수 있기를 바라고 꼭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장에 가면은 이런 이제 스케치업 그 소스와 이제 이런 캐드 소스를 이제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가구를 가지고 자기가 이제 컨셉에 맞춰서 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이제 아까 탕비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이제 주방 도구 같은 것들도 탕비실에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또 뭐 회의실이나 그런 데 보면은 소파랑 이런 이제 조명 기구, 천장에는 이제 천장 조명 설계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이제 라인 조명이나 매입등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제 장소에서 데코레이션 같은 것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공간의 컨셉에 맞춰서 여러 가지 파티션이나 장식물들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장 이슈가 많았던 실내 건축 기사 2차 시험인 실기 시험에서도 필답형과 그리고 작업형, 즉 예전에는 손으로 하던 작업을 이제는 컴퓨터로 작업하는 방식 에서도 그 컴퓨터로 작업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시험지가 주어지는지, 그리고 또 그 시험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걸 대응 전략할 것인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항상 시험지를 이제 시험 공부하기 전에 과연 요즘 출제위원들은 어떻게 출제를 할까? 왜냐면 저도 이제 시험지를 많이 내다 보니까, 시험 출제자들은 그 시험의 출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 그리고 지침서를 보고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 30일, 즉 올해와 내년까지 적용되는 출제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출제 기준이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렇게 어렵진 않겠다라는 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행 준거나 또는 이제 직무 내용을 보면은 기존에 우리가 손으로 하는 작업들을 그냥 단순하게 캐드의 툴 그리고 스케치업의 툴 정도만 익혀도 될 정도로 그런 작업 정도만 지금 요하고 있기 때문에 실기 시험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기에는 굉장히 적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읽어보면은 실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전반적인 법령이나 관련 자료를 조사해가지고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성격을 규정 짓는 거. 예를 들어서 아까 오피스 공간이라 했기 때문에 오피스 공간에서는 주로 제일 먼저 업무를 할 수 있는 업무 공간의 성격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회의실, 그다음에 사무실에서는 컴퓨터라든지 이런 공간, 그다음에 사무실에서는 서류를 보관할 수 있는 캐비넷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회의실, 그다음에 업무실, 그 외에 탕비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공간의 성격에 따라서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과연 수험자가 이걸 알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 이제 사용자 요구사항을 파악해서 그 요구사항에 부응하는 설계,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통합적인 공간의 계획과 세부 도면을 작성하고 그리고 또 공간의 조닝 같은 거, 그리고 또 이제 요 아래 부분부터 5번, 6번, 7번, 8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필답형에서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뭐 지방서라든지 공정표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안전이나 인력, 자재 계산하는 이런 것들도 이제 필답형에도 이제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에 있는 이 출제 기준, 이제 올해와 내년에 적용될 이 출제 기준에 맞춰서 한번 예상 문제를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성의 AI를 활용해서 이 문제를 출제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했더니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공부를 하다가 내가 만약에 출제위원이라면 출제위원이 어떻게 낼까? 한번 그것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가 캐드로 하는 설계 수업
수업들도 많고 스케치업으로 하는 설계 수업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 여러분 충분히 잘 따라오신다면 작업형에 이번에 바뀌는 작업형의 실기 시험은 무난하게 통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준거 1, 2, 4, 즉 수행 준거 1, 2, 4 여기 1번하고 2번하고 4번을 가지고 낸 문제는 공간 기획 및 설계 개념을 도출하는 거. 예를 들어서 오피스 업무 공간인데 그 오피스 공간 중에서도 공유 오피스라면 이거를 협업도 하고 개인의 공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두 개를 얼마나 적절하게 공간에 잘 표현했는가, 그거를 공간의 존인과 동선으로 풀어냈는지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설계를 할 때 평면도에서 적절한 동선과 조닝의 계획들이 잘 뽑아졌는지, 그리고 200자 이내에 그 디자인의 컨셉을 적었을 때 그 컨셉이 그 평면도 안에 잘 표현이 됐는지를 아마 평가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필답형 고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시공 관련된 거나 공정표 같은 것도 많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이 A 프로젝트의 실내 목공사 및 수장공사 관련 작업이다라고 이렇게 리스트가 있고, 여기서 선후 관계와 소요 일수를 고려해서 아래의 문제에 뭐 답변하시오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공정표를 작성하시려면은 이제 네트워크 공정표를 이제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리면 되겠죠. 그리고 전체에 공기를 단축하려면은 왜 그렇게 단축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위에 그린 그림에 대한 설명을 준다든지 하면은 이제 공사 관리에 있어서 이 그 적절한 이 공기 단축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실내 건축 시방서 및 안전관리. 우리가 이번에 이제 그 2022년도부터 실내 건축 기사 자격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그 중에서 들어온 게 이 안전관리입니다. 왜냐면은 실제 인테리어 공사할 때 철거를 하다가 건물이 다 무너진다든지 또는 천장 공사를 하는데 화재가 나서 전체 다 타버린다든지 뭐 그 어디죠? 그 물류창고 화재 난다든지 아니면 철거하는데 예전에 신사동에 지나가다가 어떤 신혼부부가 차를 타고 가다가 그 건물이 무너져서 철거 공사 현장에서 건물이 무너져서 사망한 사건도 있었죠. 그게 다 인테리어 리모델링 할 때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건축이 아닌 인테리어 파트에서도 리모델링 하거나 하다 보면은 굉장히 안전사고, 특히 붕괴 사고가 많고 그다음에 또 공사하다 보니까 화재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바뀐 시험 제도 중에 대폭적으로 이제 들어간 이슈가 이 안전 관리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안전 관리 관련된 시방서에 관련된 게 시험에 이제 잘 나올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시방서에 관련된 내용들을 뭐 작성해라 해가지고 간단하게 이 시방서를 보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또 시방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한 두세 줄 정도 서술하는 형태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실내 건축 기사 자격 시험을 어떻게 하면 한 방에 합격할 수 있을까라고 좀 더 우리가 전략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기는 자는 먼저 이긴 후에 싸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기 시험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실내 건축 기사의 마지막 관문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필기 시험은 잘 합격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냥 암기형이니까 몇 번 기출 문제만 봐도 몇 번 눈에 익어가지고 관연도 한 5개년이나 10년 정도 다 훑어보면 머릿속에 그게 다 어느 정도 익혀지거든요. 그래서 지문만 봐도 답이 다 바로 보인다고 하는데 2차 시험은 답이 주어진 있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어느 정도 저장이 돼 있어야 이게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2차에서 한 번에 못 붙고 한 두세 번 떨어져서 붙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항상 한 번에 붙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내가 가져갈 부분은 확실하게 가져가고 내가 조금 어렵거나 나한테 계속 혼란이 주는 거는 마지막에 그냥 버리고 내가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실수하지 않고 점수를 얻게끔 하는 게 고도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실기 시험은 이 필답형 고사가 40점이고 그리고 작업형이 60점입니다. 저 컴퓨터 작업하는 게 60점이고 담답형식으로 간단한 서술하는 게 40점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단답형은 60분짜리에 40점이고, 그리고 작업형은 390분에 60점입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따져보면은 훨씬 더, 가성비가 있는 게 이 필답형 실기 시험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0점을 넘기면은 이제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아직 이 산업관리공단에서도 이 컴퓨터랑 캐드로 작업하는 게 실제 그 현장에서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한테 어떤 이슈가 나타날지 또는 그 시험 현장에서 컴퓨터의 성능이라든지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나타날 수 있어서 굉장히 좀 1, 2년은 시행착오가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항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랑 내년이 실내 건축 기사 자격증을 따기에 완전 적격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격인 곳에서 타이밍에서 그러면 내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늘 쓰던 컴퓨터의 화면이 나는 굉장히 크고 화면도 굉장히 깔끔하고 그 주변에 인터페이스 툴바도 나는 딱딱 정리돼 있는데 시험장 가면 컴퓨터도 굉장히 오래됐고 성능도 떨어지고 엄청 느리고 막 이러다 보면은 작업할 때 막 스트레스를 받거든. 그러다 보면 내가 평소에 했던 실력이 잘 발휘가 안 돼서 막 굉장히 좀 실망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이 컴퓨터 작업은 기본만 하고 이 저기 필답형에다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필답형 고사에서 고득점을 좀 준비하면서 작업형은 어느 정도 구조적인 거, 이제 바닥, 벽, 천장에 창문 뚫고, 그다음에 벽 두께 정확하게 해주고, 그리고 또 화장실이나 탕비실에는 뭐 물을 쓰는 공간이면은 바닥에 단차이를 준다든지 하고, 뭐 이런 기본적인 거 있죠. 그것만 해도 충분히 점수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가장 안전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득점 전략 어떻게 한다? 이제 필답형 실기 쪽으로 좀 더 집중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필답형 실기 같은 경우에 주로 어떻게 나오냐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지를 받게 되면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아주 간단한 형태의 그 문항에서 자기가 머릿속에 있던 것들을 외워서 이제 쓰는 형태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냥 필기형은 오지선다형으로 내가 눈에 자주 익었던 거를 골라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만 의외로 이게 시험장 가면은 잘 기억이 안 나서 저도 이제 시험을 볼 때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건가 저건가 굉장히 단어가 좀 헷갈렸던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필답형도 결국은 머릿속에 어느 정도 외워서 가야 되긴 하는데 그때 외울 때도 만약에 이게 내가 생각이 안 난다면은 이거를 대비해서 다른 좀 이제 이해를 하는 방향으로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면 조금 다른 형태로도 좀 답을 쓸 수 있게끔 그래서 공란으로 만들지 말고 최대한 어떤 답에 근접할 수 있게끔 쓰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비계를 설치하는 목적 두 가지 쓰시오라고 했을 때 정답은 첫 번째는 작업자의 안전한 공간 확보죠. 그다음 두 번째는 자재 운반이나 작업 동선을 확보하기 위한 건데 내가 이게 기억이 정말 안 났어. 그래서 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거라든지 또는 작업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써도 작업자를 위한 거기 때문에 어, 점수를 완전히 빵점을 쳐라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확한 답이 생각이 안 나면은 그거와 유사하게 왜 이게 필요하지라고 항상 궁금증을 가지면서 나한테 물음을 던져보면서 계속 이렇게 어떤 그 내용들을 숙지를 하시면은 시험장에 갔을 때 내가 잘 안 떠오를 때도 내가 평소에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그래서 그 문제들을 외워왔기 때문에 충분히 머릿속에 기억이 남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관 파이프 비계 설치 시 필요한 부속 재료를 쓰시오라고 했을 때 이것도 뭐 직각 램프, 직선 램프, 베이스 플레이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베스트 점수라면 그 외에 뭐 생각이 잘 안 나서 발판이라든지 가세, 연결체 뭐 이렇게 써도 조금 인정해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이런 필기형 실기 점수에 좀 더 집중을 하자. 그래서 2차 시험은 전체 100점 만점 중에서 한 65점이 안정권이다. 그래서 65점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필답형 고사에다가 어느 정도 좀 중점을 두고 이제 한 30점 정도 확보한다 생각하고 나머지 이 작업형은 어,
어느 정도 구조적인 것만 잘 만들어도 이제 틀리지 않게 하면은 점수는 과락은 면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답형 중에서도 그러면은 시험을 주로 어떤 걸 낼까라고 이제 유추해 보면은 크게 이제 시공이랑 적상이랑 공정 관리랑 품질까지 이렇게 네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시공 파트가 한 75%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 수업도 시공 및 재료 수업이 있는데 그 시공 수업에서도 제가 이런 실제 실무에서 쓰는 방법들을 이제 잘 녹여놨기 때문에 그 수업을 좀 참고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로 이 시공 파트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 시공이 재료랑 연관된 거 많기 때문에 시공하고 재료를 같이 공부하시면 필기 공부도 하면서 실기도 같이 병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적산이나 공정 관리나 품질 관리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100점 만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락을 면할 수 있는 한 안정권에서 65에서 70점을 목표를 하고 이 필답형은 한 40점 정도로 목표로 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2026년도부터 바뀌게 되는 실내 건축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대부분 그냥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공부였다면은 이제는 이 자격증을 따면 바로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을 뽑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도면을 예쁘게 그린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작성한 이 도면이 실제 공사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또는 자재 또는 재료가 어떻게 사용되고 또는 안전에 문제가 없는가 이런 것들 좀 고민하면서 공부하시면은 훨씬 더 합격의 지름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는 제가 실경에 대한 작업형, 저 컴퓨터로 하는 작업형과 그 다음에 우리가 손으로 작성하는 간단한 짧은 주관식형 필답형 실기 시험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다면 지금은 1차 시험인 필기 이제 1차 시험인 거를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대폭 바뀌어가지고 우리 교과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디자인 계획이라든지 색채 및 사용 분석, 시공 및 재료, 그다음에 실내 디자인 환경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제 수업에서도 시공 및 재료나 실내 디자인 환경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 이미 실무를 반영을 해서 교과를 만들었었고, 그게 지금 자격증에서도, 이 국가 자격증에서도 실무를 반영한 국가 자격 시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수업이 굉장히 자격증 공부에 굉장히 맥락성이 있고, 또 그리고 또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격증을 안 따더라도 내가 그런 관련된 업무를 한다면은 시공 및 재료나 실내 디자인 환경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또 자격증을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시공 및 재료와 실내 디자인 환경도 굉장히 그 자격증 시험에 연관되는 과정들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 수업들을 이제 들어보시면은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네 가지 파트로 이제 우리가 자격증의 필기 시험이 바뀌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과목이 빠진 건 아니고요. 이렇게 기존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열돼 있던 것들을 네 가지로 압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압축된 거 보면은 예를 들어 슬레 디자인 환경 안에서도 뭐 이런 색채나 계획하고 연관된 부분이 있다든지 또 재료가 계획하고 연관된다든지 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파트로 나눴지만 기존에 이런 과목들이 다 같이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수업들을 다 연관시켜서 자격증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제가 좀 고민해 보니까 주로 이제 필기 시험 같은 경우도 현장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다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필기 시험 같은 경우에도 이 앞에 실기 시험의 출제 기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본 건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실내 디자인 계획 파트에서 설계의 개념 설정에 관련된 문항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설계 전반을 관통하는 기준을 좀 알고 있어서 사용자 요구 조건이라든지 공간의 조건 또는 이제 환경 요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자기가 설정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험자들이 많이 이 혼란을 일으키는 것들, 오류를 많이 일으키는 그런 부분들의 문제들을
출제위원들이 많이 내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조금 많이 헷갈린다 하는 부분들은 오답 노트 같은 거나 아니면 내가 그 부분만 따로 빼서 조금 정리를 해두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끝으로 우리가 이제 실내 건축 분야에서 이제 필기 시험을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예전에는 필기랑 실기가 따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필기를 막 진짜 막, 두 문자라고 해야 되나? 앞 글자만 따서 막 외우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실기 때는 앞에서 배웠던 거 다 머릿속에 다 휘발돼서 날아가고 이제 필기가 끝나면 실기는 이제 말 그대로 제도판과 나의 싸움이 돼서 제도판에 거의 붙어가지고 평면도 그리고 인면도 그리고 컬러링하고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이 필기 시험이 2차에 필답형이나 캐드랑 스케치업 시험에 그대로 같이 연결이 되는 형태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 시험을 공부할 때, 이게 실기 시험에 그대로 연결이 되겠구나라는 이런 사고 훈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인데, 손으로 쓰고, 그다음에 캐드랑 스케치북으로 그리는 형태로 시험이 2차에는 응용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한 장에 이제 정리를 했는데 우리가 이번에 바뀐 이제 실내 건축 기사 자격증은 굉장히 현장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성을 반영한다는 거는 자격증을 따서 바로 이 현장에 투입되는 사람이 현장에 왔는데 아무것도 몰라. 자격증 왜 땄는지 전혀 무용지물이에요.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자격증 안에 실내 현장의 업무가 많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격증을 따서 바로 현장에 들어왔을 때 이거 왜 그래요? 라고 안 물어봐도 되고, 그리고 또 누구한테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다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번, 바퀴 시험제도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기 시험을 공부할 때는 이해랑 개념이랑 원리를 통해서 실기 시험에 그대로 들고 와서 적용하고 판단하고 구성하는 이런 형태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을 때 첫 번째 실내 디자인 계획에서는 필기에서는 보통 사용자의 요구사항이라든지 또는 설계 개념, 조닝 동선, 그리고 공간의 유형별 계획이 나옵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캐드로 들어갔을 때 200자 이내에 디자인 컨셉을 적어야 되잖아요. 그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공간의 컨셉이라든지 공간 프로그램이라든지 평면 구성, 조닝도 이런 것들을 활용할 때 워딩을 쓸 때, 단어를 쓸 때 여기 앞에 필기에서 썼던 워딩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색채 및 사용자 분석에서는 필기는 색채 심리랑 사용자 형태라 인체 치수 가구 계획을 한다면은 이게 2차에 실기의 작업형 캐드랑 그 스케치업에서는 색채 계획의 논리라든지 가구 배치 이유라든지 사용자 중심을 설명하는 데 적절하게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공 및 재료에서는 우리가 필기에서 공정 순서랑 시공 관리랑 마감 공사랑 내역 시방서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오지선다형으로 막 외워서 찍어서 공부를 한다면은 그게 실기에서 필답형 고사에서 공정표로 작성하고 그다음에 내역서 구조를 이해하고 그리고 시공 순서를 설명한다든지 안전 관리를 판단하는 걸로 갑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실내 디자인 환경에서는 필기에서는 열하고 공기랑 빛음, 조명 계획이랑 설비 계획, 그리고 소방이랑 건축 법규 이런 것들 다룬다면은 이 캐드의 도면에서 이제 컨셉을 설명할 때 뭐 조명 계획이라든지 피난 설계를 어떻게 했다든지 또는 환경을 어떻게 고려했다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녹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를 공부하면서 내가 나중에 실기를 이렇게 적용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필기에서 배운 개념을 실기에서 그대로 이용한다 했을 때 왜 이런지 이유랑 그리고 판단과 설명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기를 이해하면 실기는 절반 이미 합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작업형 실기의 이 방법의 변경이 제가 오늘도 산업인력관리공단에다가 몇 번 물어봤지만 굉장히 아직까지 구체화된 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데 너무 휘둘리지 말고 나는
출제위원들이 얘기했던 2026년하고 2027년도에 이 출제 기준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필기를 중점을 하면서도 2차에서는 필답형 실기에 좀 더 중점을 해서 일부 캐드와 스케치업은 우리 학교에서 다루고 있는 그 수업들에서 많이 다루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잘 따라오셔도 실기는 충분히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우리가 실기 시험의 적격이지 않을까라는 게 2026년하고 2027년이니까 이 두 기간에 실기랑 필기를 다 같이 1차의 필기, 2차의 실기 이거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잘 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이제 실내 건축기사 자격증에 대한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